자, 갑시다. 자, 우리 화학2 이제 첫 시간인데, 자, 화학은 너네들도 알다시피 물질의 어떤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잖아. 그래서 키워드가 딱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물질의 키워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변화의 키워드가 있는 거야. 화학2는 우선은 물질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 용액의 성질을 공부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 파트를 끝내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하반기로 넘어가서 이제 변화 파트로 들어가면서 어떤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출입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첫 번째 기체 상태부터 우리가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부터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체라는 상태는 입자들이 이제 빨빨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입자 사이사이의 어떤 분자간 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독립된 입자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기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온도가 좀 차가워져가지고 입자들이 좀 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강한 인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도 유동성이 좀 있으면 액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진동운동에서 입자간 인력이 크게 작용하는 상태는 고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체 상태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기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자, 기체의 어떤 성질을 먼저 얘기할 건데, 자, 물리적인 성질을 좀 하나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물리량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체의 부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기체 부피. 자, 그래서 부피는 우리가 볼륨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기호로 표현할 때는 라지 V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체 부피를 얘기할 건데,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부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물질이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고체거든? 그래서 내가 고체인데 내 부피가 뭐야? 라고 하면 이 공간 속에서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부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지금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기체는, 야, 알갱이, 분자 알갱이가 눈에 배요, 안 배요? 안 보여. 그치? 그래서 이 자체 부피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기체들에 대해서는 공간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냐라는 걸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체는 우리가 부피를 얘기할 때 자체 부피는 너무 작으니까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그 공간의 크기를 기체가 차지하는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의 크기, 공간의 크기를 이제 우리는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체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결국엔 뭐냐면 얘네들이 담겨있는 용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담겨있는 어떤 용기의 크기를 이제 우리는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강철 용기가 있다고 얘기해 볼게. 강철 용기가 있고, 자, 이 용기의 사이즈가 내가 9리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9리터의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때 내가 A 기체를 2마리만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 B 기체는 내가 1마리만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A 기체만의 부피는 몇 리터고 B 기체만의 부피는 몇 리터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A만의 부피는 몇 리터가 돼? 9리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나는 2개 있고 너 하나 있으니까 2대1로 돌아다니자. 이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라 A가 나랑 같은 애가 있든 다른 애가 있든 간에 얘가 돌아다니는 공간의 크기는 9리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 기체 부피는 9리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B 입장에서는 B는 나랑 같은 애가 없고 나랑 다른 애가 2마리만 있어도 어쩔 TV야. 그치? 그냥 내가 돌아다니는 공간은 9리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도 그냥 9리터가 내 부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쵸? 얘네들은 지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의 크기, 누가 있든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크기가 그 부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우리가 기체 압력에 대한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기체의 압력. 자, 그래서 압력은 프레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제 라지 P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이 압력을 정의할 때 어떤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누르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이게 단위 면적을 누르는 어떤 force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단위를 나타내게 되면 뉴턴의 단위를 이제 우리가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면 파스칼 단위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을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압력이 되겠지. 그런데 이걸 또 기체로 가져오게 되면 또 의미가 좀 되게 헷갈렸죠. 왜냐면 기체는 계속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치?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눌러?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기체 입장에서 요 압력도 우리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건데 그 단위 면적을 때리는, 즉 충돌하는 힘이 크면 우리는 압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용기를 충돌하는 충돌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압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충돌하는 힘은 있잖아, 얘들아. 어느 공간을 돌아다니든 간에 입자가 때리는 그 충돌하는 그 에너지는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용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A 기체가 돌아다니면서 충돌하고 있을 건데 이쪽 면적을 때리는 충돌하는 힘과 얘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때리고 있는 충돌하는 힘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때리는 압력, 여기를 때리는 압력이 같아서 이 전 용기 모든 전 방향에 대해서 압력은 일정하게 고르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간혹 헷갈리는 게 이렇게 중력이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이제부터 이 아래쪽에 압력이 더 센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자는 매우 작은 기체 입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중력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열운동하면서 얘네들이 때리고 있는 충돌한 힘은 전방향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압력을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압력을 가만히 보면 기체 압력인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도 기체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산소, 또 질소, 이렇게 공기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대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대기의 압력이 얼마 정도 될지를 처음으로 측정했던 과학자가 누구야? 토르시아틀. 토리첼리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토리첼리의 어떤 대기압 측정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토리첼리의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이 공기압 측정, 대기압 측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압 측정. 토리첼리의 대기압 측정.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조를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게? 수은인 거야. 그치? 그래서 수은을 이렇게 쭉 가져와서 지금 얘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액체 금속. 자, 근데 얘들아, 액체 금속이지만 이거 금속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 흐르는 성질이 굉장히 크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묵직해가지고 이게 약간 뭐 어떻게 생겼냐면은 말캉말캉하긴 한데 여기다 떨어뜨린 다음에 내가 팅 치면은 쇠구슬처럼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속이긴 하다는 거지. 그치? 알겠지? 굉장히 밀도가 무거운 그런 금속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요 시험관을 일단 콱 담근 다음에 얘를 들어 올렸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꾹 이렇게 시험관을 끝까지 채운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 채워져 있었던 수온이 콸콸콸콸 내려오기 시작을 하겠지? 그치? 콸콸콸콸 내려오면서 여기에 수면을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수온이 콸콸콸콸 내려오면은 콸콸콸콸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얘가 요 정도 내려왔는데, 이 정도 내려왔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얘가 멈춰 있다라는 거야. 멈춰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얘는 왜 안 내려올까라는 거지. 자, 얘도 나름 금속이라니까. 금속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금속이 누르는 어떤 압력이 있을 건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누가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만큼의 금속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건데 대기가 얘를 찍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온이 내려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문제 없죠?
자, 그래서 그 높이를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측정을 해본 거야. 해봤더니 이게 76cm다라는 걸 찾아내게 된 거지. 아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기압력, 이 공기압력을 ATM 압력이라고 해가지고 1기압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 1기압이 사실은 수은기둥 76cm의 압력과 같았구나라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밀리미터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760mm의 수은 기둥이 누르고 있는 압력과 같다라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형아, 아가 차면 안 돼. 들어야 돼.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기압은 760mm 수은 기둥인데, 자, 요 밀리미터 수은 기둥 있잖아. 요게 토리첼리가 발견한 거잖아. 이 토리첼리 이름을 좀 기리기 위해서 얘를 토르라고도 얘기를 해줘. 토르.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써주는 거야. 얘를 760 토르 이렇게도 써준다. 760 토르. 토르라는 거랑 밀리미터 수은 기둥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단위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맞춰볼까? 뭐냐면 아까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요 파스칼 단위 있잖아. 파스칼 단위. 그치? 이 파스칼은 몇 기압일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1기압 기준 얘기하게 되면 얘는 1013, 25 파스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1013, 25 파스칼.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위 환산도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우리가 기체를 공부하기 전에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자, 얘를 기준 딱 잡아냈기 때문에 어떤 미지 기체의 압력들을 내가 수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렇게 내가 J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J자관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 J자관을 쭉 준비해 놓고,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기체를 채울 거야. 기체 채운 다음에 수은을 칼칼칼칼칼 들이부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좀만 높일게요. 이렇게 좀만 높여보자. 자, 그래서 이제 칼칼칼 수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은을 채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요만큼 수은을 좀 많이 채웠다고 하면 되겠지? 요만큼 채워버린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너네들이 이거는 확실하게 딱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 뭐냐면 이 기체는 수은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땠다? 갇혔다. 그치? 그 갇혔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 갇혀있는 기체의 몰수는 일정하다라는 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몰수가 일정하다는 거를 수은에 갇힌 걸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면서 갑시다.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몰수가 일정한 조건인데, 그럼 요 기체의 압력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이 기체는 빨빨거리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겠지? 그래서 이쪽을 띵 때리면서 이제 충돌하고 있었을 거고, 요 옆면도 띵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있었을 거야. 그치? 당연히 요 수은 액면도 얘가 때리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수은을 똑같이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었을 거야. 그치?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나랑 하나 약속 하나만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수은 기둥이 낮은 쪽 있잖아. 낮은 쪽에서 요 높은 쪽으로 내가 쭉 수평선 하나 긋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거든?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 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쑥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압력이 계산하는 게 편해져요.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녹색 기체는 지금 이렇게 압력을 액면까지 때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수은이 멈춰있다는 건 좌우의 압력이 같다는 거잖아. 그치? 좌우의 압력이 왜 같았나 가만히 보니까 이 오른쪽에는 공기가 여기를 때리고 있었을 거야. 그치? 공기가 이만큼 때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요만큼의 수은 기둥이 보이고 있지, 얘들아. 이거 잘라놓으니까 보이거든? 요만큼의 수은 기둥이 얘를 또 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이, 이 기체의 압력이 알고 봤더니 누르고 있는 대기, 그치? 대기 압력에다가, 그다음에 요만큼의 높이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거랑 합치면 평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H라고 얘기하게 되면 수은기둥 H만큼의 압력이랑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H를 내가 38cm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38cm. 그럼 이제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 기체 압력이 몇 기압이라는 소리야? 2분의 3기압, 즉 몇? 1.5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게 토리첼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76cm가 1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38cm 때는 얘는 0.5기압을 얘기하고 있을 거잖아. 그치? 0.5기압. 그러니까 이게 0.5기압 더하기 대기압 1기압이니까 1.5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서 수를 가지고 미지기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빨대 가져와서 이제 수은을 딱 꽂은 다음에 빨아먹는 거야. 쭉쭉 이제 수은을 빨아먹었는데 좀 너무 많이 빨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게 쭉 높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쭉쭉 양면 먹어서 이렇게 쭉 지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좀 만들어드릴게.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얘를 많이 빨아먹었나봐. 이렇게 지금 빨아먹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괜찮죠? 수은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자, 하지만 기체는 갇혀있기 때문에 몰수는 일정했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압력을 구할 건데, 나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끊어가겠다. 그치?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그래야 잘 풀어.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M면까지 때리는 압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지금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까지 더해진 게 지금 오른쪽과 평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오른쪽에선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고, 이 대기압이랑 평형이 기체압과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해진 거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식을 기체 압력 더하기 요 H만큼의 높이가 있었고, 이 더한 게 지금 대기 압력과 평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 H가 만약에 19cm라고 한번 해볼까? 19cm. 그럼 기체 압력 몇 개야? 0.75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기압은 1기압일 거고, 이 H가 4분의 1기압일 거니까 4분의 1이 빼지면 4분의 3기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기체압은 0.75기압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만 나와 있는데, 기체 파트는 힘을 줘야 되는 파트야. 알겠지? 힘을 빡 줘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도 기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기체 성질을 먼저 얘기해봤고, 그럼 이제 읽어봤을 때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지금 밑에 있는 보일러 법칙,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직까지 괜찮지? 네, 좋아요. 내가 파이팅 해야지, 그치? 지금 내가 약간 지쳐가지고 내 스스로 지금 체면 걸고 있어. 할 수 있다. 채영아. 할 수 있다. 계속 하면서 매우 지금 힘이 넘친다. 이렇게 해줘야 또 애들이 다시 힘을 갖고 하겠죠. 좋아. 원래 목소리가 이거보다 한 1.3배 더 크거든. 되게 열감을 하고 다니는데 늙어서 이제 안 되겠네요. 좋아. 자, 이제 보일러 법칙, 샤르르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것들 한 번쯤 중등과학 공부하면서 공부한 적 있었지. 특히나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에는 몰과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화학 원 과정에서도 한 번쯤은 언급을 해. 그래서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고 잡았을 때 1몰의 부피는 뭐 22.4리터다. 이런 내용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이번에 얘기할 게 뭐냐면 기체들의 법칙이에요. 기체의 법칙 이렇게 들어가보자. 자, 이게 뭐 거창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체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정리한 걸 이제 우리는 기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3명의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기체 부피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리고 그 결과를 적은 걸 보일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일의 법칙 이렇게 써볼게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실험 결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혹시 영재원이나 이런 데 다녀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실험이라는 걸 할 때는 언제나 통제 변인이 있잖아. 그치? 통제 변인이 있고 내가 이제 조작 변인을 가지고 와서 종속 변인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보일도 자기 실험을 할 때는 어떤 통제 변인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통제 변인으로 뒀던 건 뭐냐면 일정하게 냈던 게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있었고 기체 실험할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알까? 또 하나를 통제 변인 잡았거든? 아니야. 몰수야. 그래서 이 몰수를 까먹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보일 실험은 요 몰수와 온도를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실험을 한 거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다 아는데 몰수가 일정하다는 걸 좀 까먹더라고. 온도 몰수가 일정할 때 얘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그 기체의 부피가 압력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결과를 찾아내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는 보일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종류랑은 상관없이 얘네들의 온도와 몰수나 일정하게 맞춰놓는다면 얘네들의 지금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게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다 표현될 수 있었던 거야. 괜찮죠? 그러면 이 압력 곱해볼게 얘들아. 압력 곱해주게 되면 자 PV 값이 이제 우리는 일정한 상수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두 번째 조건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과 언제나 같다라는 것을 찾아낸 게 보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어떤 실린더를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칸막이를 피스톤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피스톤을 갖다 놓을 건데 몰수는 좀 일정하게 맞춰 놓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1몰의 기체를 채웠고 그 다음에 온도를 25도씨로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칸막이를 닫았다. 피스톤을 닫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게 지금 얘를 꽉 묶어버린 거야. 고정면체 묶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부터 압력을 나타내고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요때 지금 요 부피를 내가 2리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 내부 압력을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 압력이 얘가 1기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런 상태였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나는 이제부터 이 꼭지를 잠깐 풀어가지고 쑥 눌러버릴 거야. 눌러버린 다음에 다시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린더에서 몰수는 빠져나가지 않게 할 거고 얘를 풀어버린 다음에 확 눌러서 다시 묶어버릴 거야. 그래서 얘를 1리터 지점에서 내가 확 묶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온도는 역시나 25도씨로 일정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1리터로 내가 수축했더니 그때 압력이 누가 있든 간에 요게 2기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두 번째 조건에서의 압력과 부피와 언제나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요게 보일의 법칙이 되는 거야. 형쌤은 수업 되게 재밌게 하시지? 아니? 나는 수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네? 24분밖에 안 됐어. 너네 1시간 24분 한 줄 알았지? 몇 시간 수업이지? 10시간 수업이다? 오, 많이 나왔구나. 자, 기왕하는 거 버팅기지 말고 열심히 뭔가 집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자. 그래야 시간이 좀 빨리 가거든? 그래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 시계만 쳐다보고 있으면 죽어도 한다. 우리 이렇게 된 거 화학은 재밌다라고 스스로 뻥치고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지금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초기 압력과 그 다음에 초기 부피의 곱을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건데, 나중 부피와 나중 압력을 곱한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 되거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는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풍선이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외부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에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터져버리는 것들, 그치? 그래서 부피가 압력이 작아지면 커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바로 봅시다. 샤를의 법칙도 볼게요. 샤를 아저씨가 실험한 실험 결과. 샤를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두 번째 페이지네. 이제 한 페이지 남았니? 아, 그래. 자, 이 아저씨가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 아저씨는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통제 변연을 역시나 분자수는 일정하게 맞춰놔요. 그래서 얘는 분자수, 즉 몰수는 일정하게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얘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을 동일하게 맞춰놓는 거야.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언제나 일정하게 맞춰놓은 다음에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체가 뜨거울수록 팽창한다라는 걸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좀 뜨거우니까 많이 팽창한다라는 걸 샤를이 찾아내게 된다. 또 얘가 실험할 때는 이 온도가 지금 섭씨 온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섭씨 온도에 대한 실험 결과를 봤는데, 자, 얘가 이런 결과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던 거야. 자, 나중 부피가 일단은 기체를 우리가 기준 잡기 위해서 0도씨에서 다 부피를 측정을 해봐요. 측정을 해봐가지고 0도씨의 부피를 기준 잡고 1도씩 올려보는 거야. 사실은 1도씨가 아니라 이 부피가 2배가 되는 온도를 찾아내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0도씨 부피에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된다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임의의 T도씨라고 얘기하게 되면 T도씨 올리면은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찾아내게 됐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중등과학에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Y축을 우리가 부피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X축을 섭씨 온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0도씨일 때 부피를 먼저 측정을 해요. 이게 이제 V0가 될 거야. 자, 그래서 0도씨 부피 측정한 다음에, 그리고 얘가 EV가 되는, EV0가 되는 그때 온도를 측정을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온도가 지금 얘가 273도씨였다라는 걸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직선의 기호에 나타나고 있었고, 자, 영하의 온도도 좀 실험을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X절편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 X절편이 얼마였냐면 영하 273도였다라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영하 273도까지 내가 이상적으로 얘를 온도를 낮출 수만 있다면 기체의 부피가 0리터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그럼 기체의 부피가 0리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우리가 실린더를 하나 준비해놓고 기체를 내가 뭐 이렇게 채워놨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피스톤을 갖다 놓고 얘를 고정장치로 묶어버리지 않는다면 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운동하면서 요 부피를 나타내고 있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 압력은 대기 압력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기압이 계속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일기압으로 날 밀고 들어올 건데 내가 기체다. 내가 기체라서 얘를 계속 이렇게 쳐내는 거야. 야, 오지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만큼의 부피를 내가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차가워지니까 둔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일정한데 내가 압력이 약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차가워지면 내가 계속 약해지고, 그럼 내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일기압이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영하 273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요 입자가 더 이상 부피가 제로라는 거는 운동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얘가 쿵 주저앉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피스톤이 영하 273도가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얘는 0리터를 나타내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시점의 온도는 기체 입자가 운동하지 않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온도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절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의 온도는 우리는 0켈빈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 어떤 입자의 활발도를 가지고 새롭게 정의한 어떤 온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0켈빈일 때는 이제 우리가 기체 부피가 제로가 되고 운동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흔히 섭씨 온도는 이렇게 스몰 t를 많이 쓰는데 절대 온도는 라지 t를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라지 t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자, 라지 t는 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거를 이제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요 식 있잖아.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273분의 V0로 한번 묶어볼게. 그치? 묶어보자. 그러면 부피, 나중 부피가 273분의 V0로 내가 묶어버리게 되면 자, 이게 묶었다. 그러면 T 더하기 이게 27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섭씨 온도랑 여기는 273을 더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절대 온도 라지 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앞에 값은 0도씨의 부피, 그 다음에 273도 그냥 숫자, 여기는 하나의 상수 K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체의 나중 부피는 절대 온도랑은 정밀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샤를의 법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처음 온도분의 나중 온도는 그죠? 나중 부피는 나중 온도와 나중 부피의 어떤 비와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게 샤를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별 얘기가 없다면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고 문제를 풀기를 바라요. 알겠죠? 쉬운데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게 일어나요. 중등가열과는 좀 다르게 이게 초기 부피가 아니라 용도시 부피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27도씨에서 기체 부피가 250리터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7도일 때는 기체 부피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야. 절대 온도 쓰면 금방 나오는 거를 나는 고집하고 섭씨 온도를 쓰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0도씨 부피를 모르니까 27도를 때는 시작하는 거야. 나중 부피는 0도씨 부피에 더하기 273분의 V0 곱하기 27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V0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27도일 때는 여기서 구한 V0 더하기 273분의 V0 327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너무 계산이 약간 변태 같잖아. 그치? 이런 취향은 좀 아니죠? 그치?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절대온도 바꾸면 되지. 273 더하면 이게 얼마야? 300켈빈. 얘는 얼마야? 600켈빈. 그치? 그럼 너는 500m. 그죠? 그래서 다 절대온도로 환산해서 들어가면 깔끔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샤를의 법칙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샤를의 법칙의 결과는 뭐냐면, 뜨거울수록 많이 팽창한다라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 탁구공 같은 거 찌그러진 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게 쭉 펴지는 것도 온도가 좀 뜨거워지니까 그 안에 있었던 공기가 팽창하면서 얘를 쫙 펼칠 수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너네도 혹시 밥 먹다가 요 유리 식탁에 엄마가 국그릇을 갖다 놨는데 국그릇이 갑자기 나한테 훅 밀려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엄마가 테러한 거야? 아니면 무슨 법칙이 있었던 거야? 법칙이 있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국그릇이 쑥 들어오게 되면 자, 국그릇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다가 뜨끈뜨끈한 어떤 된장국을 갖다 놓게 되면 이 국 때문에, 이 뜨거운 국 때문에 요 갇혀 있었던 공기가 이제부터 팽창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들썩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식탁 속에 물기가 좀 묻어있는 상태라면은 이게 들썩거리면서 기체가 푹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반작용으로 이게 쑥 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하필 꼭 나한테 오죠. 그치? 이렇게 샤를의 법칙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우리 몇 분에 시작해야 되는 건데? 우리 40분에 시작했지, 그치? 우리 45분까지 수업을 하자. 그리고 잠깐 쉬자. 왜냐면 오늘 테스트가 없어. 첫 시간이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을 나누고 하다 보면 45분까지 하고, 한 10분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여기 샤넬의 법칙이고,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도 잠깐 얘기해 볼게. 세 번째 법칙이죠. 자,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실험한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는지 봅시다.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의 실험 결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통제 변인이 있었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걸 통제 변인을 갖다 놓은 거예요? 화학원에서 배웠잖아. 온으로 시작해. 온도로, 그 다음에 압으로 시작해서 역으로 끝나. 압력, 그치?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맞춘 거지. 그래서 얘는 온도와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기체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기체 부피가 기체 종류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내부에 분자수가 많으면 많이 팽창한다라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야. 이게 아보가드로의 실험 결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실린더가 있었고 실린더 안에 지금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놓을게. 그래서 온도를 25도씨로 일정하게 맞춘 다음에 기체를 내가 1몰을 채워준 거야. 그 다음에 내부랑 외부의 압력이 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피스톤을 이제 우리가 갖다 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띵띵띵띵 때리면서 이제부터 일기압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을 건데 그때 나타나는 부피를 보니까 이게 1리터였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뭐 할 거냐면은 이제부터 좀 다른 기체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별표 기체를 또 1몰 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별표가 추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어쨌든 전체 기체 몰수가 2배로 증가하니까 부피가 2배로 쭉 팽창하더라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이게 2리터로 쭉 팽창한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야. 별표와 동그라미가 합쳐서 2몰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1몰일 때는 1리터고, 그 다음에 2몰 있을 때 2리터로 정비해서 팽창한다. 라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뭐 본인만의 어떤 실험 조건도 있었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 일정을 맞출 때 좀 차가운 온도에서 좀 실험을 하죠. 그래서 얘가 실험한 조건은 0도씨에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압력을 대기압력 1기압으로 일정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체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기체 1몰을 채웠을 때 부피가 몇 리터 나왔어요? 22.4리터를 나타낸다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치? 그 안에 기체를 뭘 채워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기체가 2몰로 증가하게 되면 그때 부피는 44.8리터로 팽창하더라라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된다. 너네 그럼 영재과는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도 있어? 있어? 누가 알아? 이상준 아시나요? 이상준? 이상준? 몰라? 개강한 지 이번 주에 개강해서? 애들 이거 빨리 외워야 되는데. 허진우 아시나요? 허진우. 허진우?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G2A라는 반에 그러니까 내가 또 S반, 탑반만 좀 들어가. 그래가지고 또 밑에 친구들을 몰라가지고 이번에 너무 망했어. 원래 좀 밑에 반 친구들하고 좀 호흡을 맞춰야 좀 애들 올리는 재미도 있고 한데. 애들 이름 아무도 몰라. 누구 아까 누구?
김한준, 김영빈, 김형민, 김영준? 모르겠네. 영진? 영준? 없네. 이게. 아, 2학년 문제. 내가 뭐 너네를 빼내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야, 그치? 뭐 오해하지 말아줘. 오케이.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얘기해봤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게요. 자, 이번엔 뭐냐면 이 세 가지 법칙이 끝인데,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보일도 두 개가 통제변이냐? 온도랑 몰수. 샤를도 두 개가 통제변이냐? 몰수랑 압력. 그치? 그러면 이 온도 압력을 변수로 잡고 몰수만 일정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파생된 게 뭐냐면, 자, 일정 양에 대해서, 즉 몰수만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어떠한 관계식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눈이 빨개졌어. 좀비인 줄 알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부피를 보면, 자, 부피는, 자, 우리가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압력과는 반비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샤를에 따르면은 이렇게 절대온도랑은 정비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압력을 좌우에 곱해주고 온도로 나눠버립시다. 자, 그래서 T분의 PV는 일정하니까 T1분의 P1V1이 이게 두 번째 조건에서 T2분의 P2V2랑 같은 값을 나타낼 거다라는 거야. 그게 어떤 조건일 때? 분자수가 일정하다면.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일과 샤를 법칙을 한 번에 혼합했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보일 샤를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네가 보일 샤를 법칙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잖아. 도대체 얼마로 일정할까?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니? 전혀 안 궁금하지? 나도 안 궁금해. 근데 옛날 사람들은 궁금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로 일정할지가 궁금했던 거야. 그때 가져온 개념이 뭐냐면, 야, 아보가드로 실험까지 껴맞춰. 그래서 모든 세 명의 과학자의 내용을 다 풀어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도씨 일기압일 때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 걸 찾아내버렸거든. 그래서 얘가 1몰 기준 가지고 와서 지금 0도씨 일기압을 대입을 해버렸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온도는 0도씨, 즉 273켈빈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을 1기압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는 요게 22.4리터를 채워주게 되면 요게 이제부터 우리는 1몰에 대한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 값을 실제로 계산을 딱 해봐요. 해봤더니만 요 값이 0.082 이렇게 나오는 거야. 0.082, 0.082. 그치? 단위는 AT에 리터, 퍼, 1몰이니까 몰, 켈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1몰을 표준 상태에서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0.082가 나왔고, 얘를 이제 우리는 기체 상수 R이라고 이제부터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약속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 만약에 1몰이 아니라 얘를 2몰로 내가 바꿔준다면, 그죠? 2몰로 바꿔주면 표준 상태에서 얘가 44.8리터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2R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번에 내가 얘를 N몰을 가져온다면 이제부터 얘는 NR로 일정해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보일샤르 법칙 T분의 PV가 이제부터 이게 항상 NR로 일정한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PV는 NRT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야.
요걸 이제 우리는 세 명의 과학자의 모든 아이디어가 다 들어간 최종 법칙이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기체 법칙 여기까지 좀 하고요.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상태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잠깐 쉬죠.